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엔비디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 점에서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반도체, 그리고 더 나간다면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좋게 들어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상승부로 더 켰던 게 바로 이제 금통이죠. 금리를 지금 동결했는데 지금 5번 연속 기준금리에 동결했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 기준금리의 동결에 의한 이 심리도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쪽에 잭슨 홀 미팅도 있고 연준의 어떤 이 추가 긴축 우려가 없어진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긴축 강도를 더 높인다, 또 중립금리를 또 올린다, 그리고 이 중국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의 어떤 부동산 중심과 경기 불안, 여러 가지 지금 앞서서 오늘 시장을 올렸던 그 호재보다도 더 시장에 안 좋게 작용한 악재 이벤트가 좀 많은 상황인데, 하지만 이 악재 이벤트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더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환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제 환율에 의한 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보다도 어떻게 중국발 이 경기 부담에 따른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선호 위치,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더 이 이벤트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의 이 부동산에 대한 이 경기 우려는 당장 없어질 건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좀 급락할,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M2 통화량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7개월 때 지금 늘어나는 두 자릿수 그리고 상장세를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잭슨 홀 미팅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잭슨 홀 미팅 때 이 파월 의장이 어떤 강도 의지를 긴축에 대한 부분을 보였을 때 다음 주부터는 어떤 주가에 대한 하락세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아예 중립금리나 중립금리 얘기를 아예 하질 않고 그냥 무난하게 어떤 스탠스를 지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상승은 금요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
이 저가 매수 관점도 가져가도 괜찮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잭슨 홀 미팅 끝난 이후에 방향성을 잡았을 때 이 대응하는 전략이 좀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지캡을 보겠습니다. 인터넷 보안 솔루션 공급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9%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4,54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버 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광통신 제어 계측 전문 업체입니다. 주가는 14%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4,36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원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 열관리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주가는 5%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9,09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L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주가는 3%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3,65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녀공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상장한 지 그다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1% 넘게 빠지면서 35,9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원 시스템을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롤스로이스 모터스가 브랜드 최초의 전기차에 장착할 핵심 열 관리 시스템 부품 공급사로 한원 시스템을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 걸까요?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원 시스템, 2분기 어떤 실적을 보고 또 이제 또 이슈도 말씀하셨던 롤스로이스 이슈도 있고 또 이제 체코 쪽에서의 그 사업장 확장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한원 시스템이 2분기 실적도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전에도 이 실적 그리고 이 열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이 독보적인 어떤 시장 위치를 본다고 했을 때 한원 시스템이 주가가 원래 고공행진을 해야 되는 게 몇 년 전부터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잘 못 간 이유가 어떤 최대주주 매각 이슈나 그리고 이 다른 또 그 배당이나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이슈에 의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약간 움츠러들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움츠러드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보다도 많이 떨어졌다기보다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원 시스템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재조명이 덜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 수주 성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도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외형 성장은 정말 좋아지고 있죠. 2분기 시작 봤을 때도 그 영업이익이 1,435억 원래 예상치가 950억, 1,000억이 안 됐었는데 오히려 지금 큰 폭의 좀 시작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 때 비용 정상금이 좀 반영됐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좋아지는 구조가 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전기차 쪽에서의 이 열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전에 어떤 전기차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유동성이 좀 많이 몰렸던 걸 본다면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이 장비나 부품 쪽에서의 매수세가 2차 전기차 안에서 순환매를 둔다고 한다면 한원 시스템에 대한 수급적인 이 매수세는 더욱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전기차 쪽에서의 수주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반영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증권사들 목표 주가도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한온 시스템은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 전략을 가져가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당연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유지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새롭게 어떤 신규 매수 관점에서 한원 시스템을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10,000원을 잘 안 넘죠. 10,000원을 잘 넘지 않은 상황에서 10,000원 쪽에서의 어떤 매물이나 이런 부담 같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거래량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10,000원에 대한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9,090원 하고 있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이 12,000원까지 좀 상향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 이런 그 어떤 전기차에 대한 프리미엄도 제외하고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EPS를 추정했을 때도 12,000원까지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가 떨어졌을 때 업사이드가 더 높아지는 과정이 좀 크니까 저는 이제 그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일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저는 또 추가 매수 보유 관점도 괜찮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온 시스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텨보시고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목표 주가는 1,500원, 손절 라인 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SL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실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반기 기준으로 창사 이후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또 현대차의 낙수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한데 오늘 장에선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고 있을까요? 지금 앞서서 이 한온 시스템을 또 보고 지금 현대차도 지금 빠지고 있죠. 이런 오늘같이 좀 불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좋은 장에서도 이 자동차 업종 지금 고전을 지금 면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노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이제 투자 심리가 약간의 자동차 업종에 좋지 않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현대차, 기아, 또 앞서서 말씀드린 한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이 2분기 실적이 이 어닝 서프라이 거의 수준입니다. 다른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았죠. 하지만 이런 노조 얘기, 또 이제 피크아웃, 또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전기차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과 반대로 지금 주가가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죠. 원래 이 전방 기업들이 가야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후행으로 며칠 주가가 가는 경향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전방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의 이 주가가 좀 안 가면서 SL도 주가가 좀 따라서 좀 안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SL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쪽에서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었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2분기 때 이제 미국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가 굉장히 좋았죠. 마진의 상승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GM 쪽에서의 이 공급에 대한 확대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 현대차 그룹 쪽으로의 매출 부분도 좋지만 이 GM 쪽으로의 매출에 대한 상승 부분은 이 SL의 어떤 질적 서프라이즈의 주요 요인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GM 쪽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 다각화되는 부분이고, 현대차 기아처럼 현대차 기아가 이 상품 중에서 SUV 쪽에서의 비중이 좀 많이 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글로벌 이 내연 기관차의 약간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SUV 모델 쪽에서의 SUV 모델의 이 SL의 헤드램프에 대한 수요 부분은 꾸준하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OEM 쪽에서의 수주가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죠. 상반기 때 좀 움츠러들었는데 이 폴란드 법인 쪽에서의 헤드램프에 대한 제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태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제 SL의 실적 전망 굉장히 좋아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올해 영업이익은 거의 4,000억 이상은 당연한 거고 4,300억까지도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L에 대한 그 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L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SL 본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뭐 7월 달에 거의 이제 42,00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지금 3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졌죠. 근데 잘 안 움직이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전방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SL의 이 올해 EPS를 본다고 했을 때 7배만 적용해도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 아니죠. 적정 주가죠. 적정 주가가 5만 원까지 이상 올라가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SL의 지금 주가 떨어졌을 때는 저평가 구간으로 계속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33,6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그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관점을 유지해야겠지만 신규 매수 진입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보유자 또 신규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적정 주가 53,000원을 그 증권사 제시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 목표가 38,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38,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온시스템에 이어서 SL 역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요.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 라인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마녀공장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일본과 중국에서 매출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인데 최근 중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주가가 함께 좀 빠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어떤 이제 화장품이나 뭐 이런 이제 중국 소비주들이 이 변동성이 좀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이제 화장품의 특히 화장품 업종이 대표적인 중국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탈피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화장품 업종 안에서 LG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비중이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이 럭셔리 브랜드 위주로 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 아직까지 뭐 재고가 소진되는 모습도 잘 안 보이는데 이 대형 이 화장품 업체들은 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마녀공장이나 다른 이제 인디 브랜드 그리고 인디 브랜드 갖고 있는 이 화장품 기업들 그리고 이 한국콜마, 코스맥스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콜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OEM,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 쪽에서 리스크 부분이 많이 좀 경감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국콜마 그리고 이 마녀공장 같은 이 중소형 브랜드 중에 실제 나오는 기업들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이 마녀공장 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중국 쪽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미국 쪽이죠. 이 아마존 쪽에서의 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매출액이 183% 상반기 때도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쪽이죠. 일본 쪽에서도 이 오프라인 쪽보다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의 채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본 쪽에서의 그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작년 대비 떨어질 수 있겠지만 출고 수량이 오히려 증가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의 그 실적도 저는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총탄 계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중국 쪽 아예 좀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녀 공장의 해외 쪽,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어떤 그 리오프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대보다는 이 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가고 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주가의 방향성도 예측하기가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마녀공장 같은 인디 브랜드나 중소형 저가 브랜드에서 해외 쪽에서 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계속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녀공장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죠. 36,75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어떤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도 저는 이제 이 매수보다도 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영역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버티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부분도 따져야겠지만 이 중국과의 어떤 변수 부분은 이 마녀 공장이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중국 비중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향권은 가장 화장품 업종이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마녀 공장의 이 마녀 공장이나 화장품주들의 이 매수보다도 이제 버티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이 화장품 업체 전체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그 목표가는 지금 39,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녀 공장의 어떤 그 목표 주가를 적극적으로 제시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최대주 L&P 코스메틱이죠. 이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하는 시장에서 거래된 유통 물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제한되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아마 이제 변동폭에 대한 부분은 좀 상장한 지도 얼마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이 변동성 많이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여러 가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의 그 매출이 다각화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를 이 39,000원까지 도달했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좀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손절가 3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녀 공장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9,000원, 손절 라인 2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TFE는 지금 벌써 수익률이 26%로 나오고 있는데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좀 오늘 같은 날이 좀 제일 고민되는 날이죠. 왜냐면 네. 이제 최고가 라인 부분에서 거래량을 동반했고 이게 상한가가 아니었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상한가 안착되고 좀 한 20%대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엔비디아가 장중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의 상승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다음 거래일도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게 이제 그런 확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 뭐 19분에서 20분 넘어갈 때나 아니면은 뭐 29분에서 30분 넘어갈 때 갑자기 거래량 동반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이 일부 갑자기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호가가 쏠리면서 그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시점에선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때 유통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 유통주식 수가 좀 물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은 거래량으로도 여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쪽을 계속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반도체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좀 상방을 열어놓고 대신에 다음 거래일에 엔비디아가 장중에 급등이 나오고 이게 급등이 나와서 내일도 시세를 한 15%에서 뭐 20% 이상의 이런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그때는 조금 확실하게 좀 물량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오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 부분에서의 이렇게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강력하게 나와주게 됐을 땐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연달아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좀 반드시 해주시자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 14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도 리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20%대 수익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이 종목도 제가 이제 52주 신고가일 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보다 이제 결제액이 요 미용 의료기기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요 시장에 대한 전 세계 뭐 캐파가 한 3에서 4% 아직 한 자릿수이고 이게 앞으로도 뭐 매력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 부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툴루님 톡신이랑 이제 보톡스랑 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톡스 관련된 종목이 PER 한 20배 부분에서 고평가 얘기가 나왔고 이 60배까지 갈 때까지 주가가 슝슝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이 의료기기 쪽도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탄력도가 높은 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명동을 저도 오늘 좀 왔다 갔다 해봤는데 상당히 좀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말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주중에 한번 가보면 좀 확실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 이제 제대로 입국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아마 그러니까 제 화장품보다는 아마 이제 시술 쪽으로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인바운드 쪽으로 같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 좀 전략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바운드 쪽으로 좀 강조를 드렸던 면세라든지 뭐 카지노 쪽에서 일단 움직임을 보시고 그 이후에 화장품을 보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런 미용 의료기기 쪽도 뭐 계속적인 뭐 비만이라든지 기타 부분이랑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관심이 일단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과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을 공개해 드려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질주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네, 월요일과 같은 쪽에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부장님. 맞습니다. 맞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종목은 이제 TFE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그때 제가 이제 뭐 한미반도체, 뭐 ISC 이런 종목군데 그리고 그 이전에도 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제 기억상 ISC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전략을 드릴 때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빅 이벤트죠. 물론 이제 변수는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반도체를 또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강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엔비디아 장중에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을 거란 건 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목표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목표치, 높았던 목표치를 무려 20%나 상향 돌파를 했죠. 근데 이번에 가이던스 이렇게 이제 미래 또 3분기 실적 잡힌 것도
원래 월가의 전망치보다는 지금 20%가 넘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질주가 과연 단기간에 멈출까라는 생각, 그리고 수요단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이게 공급단에서의 부족함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얼마나 단기간에 메울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 보면 물론 좀 가격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질주가 계속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가 안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긍정론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움직인다.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눌려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방을 조금 다시 한번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아직도 반도체를 조금 매력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키워드를 이제 엔비디아의 질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정말 질주를 합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 역시도 좋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반도체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다른 섹터들보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제 조금은 뭐 눌리긴 장 초반 대비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4%대 갭 상승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장 초반에 5%로 시작을 했고 이제 6%까지 올라갔다가 4% 정도로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갭을 메우지 않았잖아요. 음봉 마감이긴 하지만 4% 갭이 끝난 상태로 끝났고 요건 그거를 보겠다라는 거죠. 과연 본장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움직일까? 10% 똑같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이제 이전처럼 갑자기 뭐 20%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아마 내일 반도체 움직임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 미래가 잘 될 것 같지만 이게 확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가 확률이 높을 뿐이지 이게 100%는 없기 때문에 주식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닉스가 강하다. 이 얘기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세다라는 거고 오늘 윗꼬리가 다소 달리긴 했습니다만 뭐 이제 기타 종목군들도 다 보시면은 다 급등들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반도체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좋은 기조가 나오면 단연 뭐 HBM 쪽으로 먼저 수급이 쏠리는구나를 여전히 확인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뭐 조금은 어떻게 보면 테마주이기 때문에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싫어하시는 시장이시겠지만 이게 주가의 위치 에너지와 상관없이 이슈와 모멘텀 그리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으면 수급이 쏠리면서 이거를 이제 뭐 진짜 우주권까지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이 펀더멘털에서의 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붙어질 수 있는 이 반도체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릴 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좀 먼저 봐야겠네요. 그런데 뭐 어차피 종가 베팅을 좀 먼저 또 공개를 해주셨으니까 ISC로 공개를 해주셨잖아요. 이 종목을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왜 특별히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소켓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계속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TSE도 좀 소개를 드렸고 그다음에 TFE를 들고 왔고 그다음에 ISC를 마지막으로 좀 들고 왔는데 이게 삼성향에서 소켓의 이런 점유율을 반대로 지금 들고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례차례 매수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 전반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TSE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발 매수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대장은 ISC와 TFE가 핑퐁핑퐁을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TFE가 그래도 좀 독보적인 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가를 또 뚫어줬고 유통 주식수가 지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이 종목이 가면은 ISC도 단연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이쪽으로 골랐냐? 이게 삼성향 소켓 쪽으로 많이 쏠리는 종목군들이거든요. 물론 ISC 같은 경우는 SK그룹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이 TSE로 넘어가기는 할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던 그 지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AMD와의 이런 턴키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퍼를 했었던 기업들이 더 남아있거든요.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량 부분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이 어디 가겠냐. 한미반도체, 뭐 TC본더라든지 증착 쪽, 그다음에 이제 ISC 소켓 쪽 이런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런 기조에선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런 HBM 쪽, 이런 생성형 AI에 따른 이제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수요도 확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D램과 낸드 이런 쪽에서도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감산 기조를 확대를 해주고 네. 있는 상황이고 재고 데이터는 그래도 좀 개선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엄청 빠르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 뭐 이전에도 제가 그 얘기는 드렸죠. 이게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만 이게 수직으로 바로 올라갈지 네. 아니면 전지적으로 올라갈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재고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4분기부터는 디램 또 가격에 대한 반등들 그리고 이제 DDR5 또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소켓 수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양쪽으로 좋은 게 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이제 생산을 늘릴 거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그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DDR5 같은 신규 소켓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엔드 제품들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업황도 좋아지고 있는 구조고 이미 실적적으로는 얻어 맞았지만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근데 업황이 좋아지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그럼 실적 베이스에다가 앞으로 이런 이제 HBM 관련된 기대감까지 붙어준다면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벌써 공급량 4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말이 4배지 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는 24년까지 물량이 거의 끝이 난 상황이에요. 네. 거의 계약이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오일머니가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요도를 과연 네. 얼마나 많은 공급으로 메워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거 뭐 상당히 그리고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이유도 결국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을 본다면 쉽게 꺼질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전공종이 아니라 후공종 그리고 이제 HBM 밸류체인 딴에서의 종목군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뭐 여전히 이쪽 섹터를 그리고 이쪽 종목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주가 에너지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이런 네. 시점에서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상 뭐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0만 2천 원부터 9만 한 3천 원 정도까지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지금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가격을 아예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오늘 급등 나오면은 그냥 보내주고 네. 만약에 좀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쨌든 본장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본장이 좋으면 만약에 엔비디아 20% 가면 오늘 고점 갱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갭 상승 나오고 요 상승분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력했고 또 하단 라인도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지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 사실상 꺾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단가로 여전히 모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저는 고가 갱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조금 좋지 않더라도 오히려 눌려주면은 조금 더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8,50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갭을 메우는 시점이 아니라 갭의 한 중간 부분까지 메우게 된다면 반드시 갭을 메우고 통상적으로 갭을 메우면 뭐 확률이 뭐 100%는 아니지만 열의 7은 그 이전에 고가 상승이 나오기 그 직전까지 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탈이 되면 가격의 조정이 좀 강하게 한 번은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좀 한번 판단을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8,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전반과 더불어서 호재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종가 베팅할 종목 ISC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강하게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33%의 강세를 보이면서 2,538선의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오르면서 902선에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9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해줍니다. 외국인은 1,000억 원대, 기관은 2,000억 원대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4,000억 원 가까이 덜어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 외국인은 3,000억 원 넘게 담고 있고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 4,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반도체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2차 전지 쪽도 뭐 흐름이 좋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개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Q단이 좋아지게 되면 뭐 충분히 상방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뭐 MSCI 지수 편입이 됐기 때문에 또 기타 부분에서 또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단 라인만 뚫어주게 되면 또 다른 좀 지평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러한 기조라 뭐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좋은 기조가 나올 때는 지수는 결코 눌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오늘 또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에서의 또 반등이 좀 나왔다는 점을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의 투심은 좀 강하게 살아나고 있고, 이런 이제 또 파생으로 네이버가 오늘 6%나 올랐잖아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적 베이스 종목군들은 실적 베이스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큰 테마 안에서 지금 또 순환매를 만들려는 또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이런 이제 파생되는 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다른 사업들도 좀 파생되는 부분들을 보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환율도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이시는지 간단하게 리뷰 부탁드릴게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땐 제 주요 요인이 이제 장기 금리가 좀 떨어진 거, 채권에 대한 장기물에 대한 금리가 좀 떨어진 거가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얘기에 따라서 환율은 또 내일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너무 이렇게 의미부여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약간의 그런 관망 흐름들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좀 변동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상황은 관망 흐름이 변화를 만들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안정세를 보고 너무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의견이시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하게 마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승하는 업종들이 더 많이 집계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면요. 철강 금속 업종에서 3%대 강세가 관찰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와 서비스업도 2%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니까요. 인터넷 업종에서 3% 넘는 강세가 관찰됐고, 소프트웨어와 정보기기 업종 역시도 3%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주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 숨고르게 끝냈는지 궁금하네요. 관심을 확대해볼 업종은 어디일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에 따른 리오프닝주, 특히 화장품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진 애널리스트께서는 시장 에너지의 한계, 종목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성장주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테크와 AI 관련주를 유망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AI와 고부가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경기 방어주, 제약, 바이오, 음식료 업종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뭐 사실 이제 기술주나 AI, 뭐 고부가 반도체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생되는 쪽과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움직이는 주도주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 저도 뭐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뭐 여전히 뭐 색조 ODM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화장품 쪽은. 그래서 그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뭐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실적 베이스 종목군들과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쪽에서의 관심은 당연히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그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생각은 해야 됩니다. 저도 반도체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장기물 금리가 이제 뭐 4.3에서 4.21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4.2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좀 변동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될 수 있는 뭐 장기물이긴 하거든요. 뭐 30년물 보시면 뭐 모기지론 금리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는 반드시 좀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 쪽을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치 에너지가 결코 낮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쏟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 해지 차원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 긍정론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의 그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항상 그렇게 생기거든요. 모두 다 그거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한번 조금 더
꼬아서 그런 대비 정도를 좀 해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말씀 주신 이런 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뷰랑은 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런 이제 실적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주도주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트레이딩 영역을 좀 나눠서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마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털로 이제 유지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시장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시장 자체가 펀더멘털이 부각이 될 때도 있고, 이제 테마주나 이런 모멘텀 시장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좀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펀더멘탈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를 느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실적 좋거나 가치주,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보세요. 실적 그렇게 좋은데 주가 완전 많이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현대차 약보합권으로 마감하고 기아는 보합 마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피크아웃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모아가기에는 오히려 더 좋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시나리오 매매를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 매매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 어떤 업종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가 추천주를 골고루 들고 왔기 때문에 반도체 정말 강력하게 좋아하시네요. 반도체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주들 중에서 주가가 이렇게 낮은 쪽들, 아니면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뭐 3분기는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게 색조 ODM, 뭐 이제 변압기 쪽, 이런 쪽들은 뭐 이제 산업 사이클 자체가 정말 엄청난 호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은 뭐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뭐 소프트웨어는 오늘처럼 같이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런 이 입국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뭐 제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와 연관된 이런 인바운드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은 뭐 단기적으로 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또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 확대를 해보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또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는 만큼 여기선 저희가 어떤 포인트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좀 짚어볼 이슈가 있을까요? 사실상 뭐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런 발언들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되는 매크로 지표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죠. 과연 파월 의장이 작년보다 당연히 좀 덜 세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매파적일까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한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물가 쪽으로 좀 포커스를 줄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1차례 정도는 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인하의 시기가 이제 고착화가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지 그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금리가 끝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금리가 인하가 되는 시기까지 그 기간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착화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일단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크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너무 강경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시장 안에서는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주제가 이제 뉴 노멀 쪽으로 이제 이 경착륙 쪽으로 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데이터들을 보려면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런 경제 성장률들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소비단의 얼마나 회복, 그리고 수출단의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또 대선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정책에 따른 또 수혜들,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라서 추가적인 포인트들을 또 한번 시간 날 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기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은 세 종목 모두 버티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한원시스템과 SL은 추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ISC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의 승부수는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